오늘의 초대 손님이십니다. 한서대 미술학부 교수이신 서양화가 오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가요, 오늘은 좀 더 이렇게 풍성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림을 걸어주셨거든요.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딱 뵐게요. 교수님 뵈면 예술을 하시는 분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혹시? 그래서 제가 해외 전시를 통해서 비행기 타고 열차 여행도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의외 예술가냐고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마 타인의 눈에 보였는지 저도 새삼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별명이 혹시 뭐세요? 제가 뭘 마음 먹으면 그냥 직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뿔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사람 불도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별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혹시 외모와 관련된 그런 별명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전혀 그런 별명은 아니군요. 뭘 하든 마음 먹으면 그대로 직행을 하는 네. 습관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가 보다. 예. 아마 코뿔소나 불도저나 이런 그런 성품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교수님을 쭉 끌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저희 소개받을 때 특별히 이제 해외에 그 교수님의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추론해 보면 한 15개국 정도. 제일 많이 미술관이 미국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한 2군데, 모스크바하고 세인피터스부르크. 그다음에 독일, 구라파에 한 7개국 정도. 제가 맨 처음 제 작품이 소장된 게 영국입니다. 브래드포드라고 이제 그 텍스타일 영국은 복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등포 같은 이제 텍스타일 공장이 많은데 거기 브래드포드 뮤지엄이 이제 79년도에 제6회 영국 국제 판화 비엔나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숲속의 이야기라는 거를 목판으로 이제 해서 출품했는데 그것이 아마 첫 번째 국제 미술관에 소장되게 된, 그 다음에 브래드포드 시의회하고, 그 다음에 브래드포드 대학, 그 다음에 옥스퍼드, 제가 그 수상 이름이 옥스퍼드 갤러리 상이거든요. 네. 매입상입니다. 펄체이스, 매입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아마 첫 번째 콜렉션.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실제 제가 79년도에 수상을 하고 그때 한국 사회가 좀 굉장히 살벌할 때입니다. 불안한 시기였는데 그 이듬해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필라델피아의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네. 비지팅 프로페서로 이제 방문 교환 교수 자격으로 2년간 계약을 하고 떠났죠. 네. 네.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첫 출발입니다. 참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런다고 해도 얼마나 또 외국에 많은 예술가들이 같이 경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기까지에는 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교수님께 지금 돌이켜 보면 뭐가 그렇게 힘이 많이 드셨어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무슨 잔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우직할 정도로 한번 마음먹으면 그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목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력, 인내력이 필요한 칼과의 그림과 또 화각 인쇄 잘 그려야 되고 잘 파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든 팔 가지고 또 잉크를 잘 발라서 찍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작업이 삼위일체 돼야 네. 한 작품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각 인쇄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요소에서 하나만 실패해도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은 못 느끼셨어요? 제일 그 어려웠던 것은 이 소위 그 당시에만 해도 정보에 어두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그 서양 미술이 도입한 역사가 불과 20, 30년도 안 되는 짤막한 상황에서 더구나 이 판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캔버스에 붓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케미칼, 그 화공약품 또 그다음에 그 기법에 있어 다양함 네 가지 공법 이런 것이 정보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네. 작가들과 그런 상황 없이 저는 그냥 육감적으로 마치 고려시대 그 팔만대장경 파는 경판사의 경력 정도 그래가지고 파는 테크닉과 그 잉크도 그렇고 그 종이 찍는 종이 자체 매체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서 뉴욕이나 이제 세계 그 가장 첨단을 걷는 미술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우리 또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저는 외로운 그 항해를 진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첫 번 그 화랑의 문을 두들겼을 때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대우도 받았고 그런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고독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된 그런 동기가 있는가. 특별히 이 미술 쪽이 더욱더 이렇게 많이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참 많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물감 갖다가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판 자체를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파야 되고 동판을 만나면 그걸 부식시키는 그 화공약품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실크 스크린은 그 스크린 자체를 화공약품으로 재판하는 사진 기술을 또 곁들여야 되고 네. 근데 고도한 그 어떤 그 테크닉이 필요해요. 기법이. 네. 그러니까 그게 정보 어떤 그 정보가 없이 혼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겠어요. 예, 예. 그래서 공방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본, 로마, 런던, 파리,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 이런 그 세계 굴지의 공방이 거기서 아주 최고의 종이, 최고의 잉크, 최고의 그 테크니션 그 공방의 그 기술자들이 아주 고소득을 영위하면서 세계 대가들의 작품을 대신 찍어줘요. 이 기본은 화가가 하지만 나머지 뭐 그것이 에디션 넘버가 많을 때는 그렇겠죠. 그건 뭐 완전히 이건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되기 때문에 고도한 기술과 처리 그게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참 많이 힘들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후에 한 후배들은 교수님의 그런 덕을 더 많이 힘들었던 덕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제가 79년도에 정말 좀 외람된 얘기지만 나름대로 슈퍼스타격으로 매스컴 이런 장악을 하고 아주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자각 증상이 난 거는 내가 이렇게 국내에서 오래 있으면서 후배들 진출하는 길을 막을 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큰 데 나가서 한번 외국 작가들하고 겨뤄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 떠난 거죠. 네. 그래서 한 2년 있다 온다는 게 20년을 있게 됐습니다. 자신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니까 제 이름이 거의 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잘 몰라요. 우리 후배들이. 예, 예. 그래서 또 그걸 회복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만큼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더 많이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작품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정말 더 성숙된 우리 교수님이 되셨는데 처음 미술 시작하신 게 언제세요? 제가 61년도에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예. 45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되돌아서 처음 그 시기의 작품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맨 처음에는 뭐 모든 학문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방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 것인가 혹은 남의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꼭두각시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회의도 많았죠. 그러나 점점 어려움과 그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역경 속에서 이제는 뭐 정말 죽어다 다시 살아나도 이 작업은 계속하고 싶은 그런 아주 밀착된 애정을 갖게 됐죠. 네. 정말 그 예술 이상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이상 뭐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 이상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면 교수님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영일이 없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시간만 있으면 작품과 싸우니까 무슨 멍청하게 앉아있을 그냥 없습니다. 맹국에 움직이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네. 사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미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오세훈 교수님 어렸을 적의 꿈도 미술가였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원래 우리 집안이 음악을 좋아하는 게 무슨 음악 연주와 그런 게 아니고 감상 위주에 그래서 제 형님이 제 원래 서울 토박입니다. 네. 바로 요 앞에 을지로인데요. 우리 지지 방송 가까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게 레코드판이 아마 무슨 그 당시에 돌체니 이런데 음악 감상 명동에 있었는데 예, 예, 예. 제일 많이 컬렉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들은 풍월로 음악에 젖어서 자랐는데 중학교에 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충동에 악기를 하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필그림 합창단을 지휘하신 김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이 앞에서 연주를 해보니까 굉장히 웃으세요. 웃으면서 너는 그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짧아. 그래서 이게 이선 미선을 이렇게 짚는데 힘들다 이거예요. 예. 음색은 고운데 그러면서 생각을 좀 잘 해보고 할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안 되는 거로서 그냥 판단을 빨리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미술에도 이제 생각은 있었지만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미술부에 의식적으로 가입해서 그다음부터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실제 그 대학 들어가서도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뭐 하느님의 뜻이니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숲속의 이야기 79년도에 그 국제 무대에 한국에 체제하면서 해외에 출품해서 수상한 첫 번째 작가입니다. 네, 제가 네. 국제 대전에 비엔날에 예. 그래서 그것이 저를 감동하게 했고 그다음부터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그 쭉 활동하던 그 무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물론 언젠가는 우리 이제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게 그냥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얼른 들어오게 안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이만큼 이제 나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것을 이제 후배들한테 좀 줘야 되겠는데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그 95년도에 청담동에 있는 박영덕 화랑에서 이제 발표전을 했고 90년도에 또 한번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에 대한 평을 쓰는 평론가 한 분이 숭실대학 교수인데 그 김강명 교수라고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숭실대학에 미술과가 없는데 새로 개설할 걸 전망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 대학에 오시는 게 어떠냐 제의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선뜻 대답은 못했고 다시 미국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신으로 타진을 해서 네. 자리가 있다 그래서 숭실대학에 온 거죠. 그렇게 이게 해서 96년도입니다. 아, 96년에 예, 그러셨군요.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뉴욕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더욱더 감명을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한 전시회거든요. 네. 그 전시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저를 화가들도 뭐 판화가 오세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 제가 뭐 그걸로 데뷔했으니까 그게 말 나오는 건 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의 화가로서 인정받고 싶지 그냥 판화가 오세영 그래서 좀 귀에 거슬립니다. 네. 이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어떤 작품 미디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별명 부르는 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네. 피카소 보고 판화가 피카소가 아니지 그냥 화가 피카소죠. 근데 제가 이제 판화를 하다 보니까 습자까지 다 합하면 한 450점 돼요. 원판이. 그래서 이거를 한서대학에 한 200점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지금 미술관에 기증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학들을 위해서 뭐 국가가 운영하는 과천에 있는 뭐 현대미술관이나 또는 하여튼 여러 개 제가 기증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이번에 기독교 문예진흥원에서 복음의 증언이라는 전시를 한 것은 네. 원래 제가 신앙인으로서 틈틈이 외로울 때 늘 평소에 해왔던 거 네. 그것이 시대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걸 그 유명의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저는 제 걸 잘 모릅니다. 제 거에 대해서 그냥 앞만 보고 계속 해나갈 따름이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할 그런 두뇌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걸 잘 이렇게 클래시파이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복음의 증언 이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증언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우선 91년도에 뒤에 있는 그 최후의 만찬 네. 이런 것도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점 골라냈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걸 전시도 하고 또 2004년도 카렌다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나올 겁니다. 네, 예. 원력이 예. 2004년도 거. 그것이 아마 이 준비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 이걸 뭐 의식하고 한 것보다도 평소에 늘 해온 쭉 것 중에서 해왔던 것들을. 네.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네요. 그동안에 쭉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복음의 증언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예. 그냥 78년도에 그 수상하기 전입니다. 문예진흥원 지금 저 정동에 있는 거기서 목판 춘향전을 했어요 제가. 네. 춘향전이 보통 드라마나 영화로 나왔지만 회화로 이렇게 목판으로 춘향전을 한
잠깐 저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광활루의 그 춘향이와 이도현의 만남부터 변학도가 그 이제 체포되는 것까지 그 시리즈를 네. 한 50점을 가지고 제가 문예진흥회에서 목판 춘향전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비주얼하게 목판으로 해서 일반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대시, 배비장전, 뭐 흥부와 놀부, 또 뭐 여러 가지 그 고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계속 목판으로 한번 시도하려는 게 제 뜻이었는데 예. 갑자기 미국 가는 바람에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도 잊어버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복음전도 쟤는 평소에 캐톨릭 신자로 자라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개신교로 이전이 돼서 장로까지 됐는데 그 동안에 신앙에 대한 그 자신의 체험, 느낌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증언의 시리즈가 적어도 한 100, 한 50점 될 거예요. 와. 다 추리면. 네. 그 중에서 30점만 이번에 골랐고 그 30점에서 12점을 골라서 2004년도 카렌다가 이제 인쇄가 되는 거죠. 예, 예. 스튜디오에도 그때 전시됐던 작품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때 목판으로만 전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예, 예. 그냥 목판만 골라서. 네, 예. 전 동판도 있고 실크 스크린도 있고 세리그라피, 석판화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역시 목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 전시회 함께 지금 이렇게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데 저걸 멋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거예요? 지금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게. 이제 애통이라는 건데 네. 전체 외형은 그게 십자군의 방패, 십자군이 전쟁할 때 나가는 네, 거 예, 예. 들고 나가는 방패 모양인데 그 안에다가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그 물고기를 가지고 크리스찬끼리 오병이요. 예.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죠. 의사소통을. 네, 맨 처음에. 그때는 박해를 하는 당시니까 크리스찬이면 잡아니까 이제 모래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네. 서로 기독교 신자라는 걸 서로 알리고 했는데 그런 그 이미지의 그 물고기를 그리고 위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수영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로마 병제들이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그 너무 슬퍼서 위에서 그 천사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서퍼링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네, 애통. 예. 그런 걸 이제 다색 목판으로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그레데이션 기법으로 찍은 거예요. 네. 애통, 또 처음에 아까 최후의 만찬 보셨는데 그 전시장에 저희가 가봤거든요. 못 가보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우시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능 아트홀에서 저기 전시가 됐던 거였죠? 네. 예. 쭉 이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호소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교회에 가면 너무 좀 건조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림이 안 보여요, 전혀. 네. 오 선생님이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화단이나 독일 쾰른, 특별히 쾰른 쪽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1급 작가입니다. 이런 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군다나 미술 사역자로서 사명을 새롭게 느끼시고 그리고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한 사람 유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아 이게 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서 약간은 그림을 보고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자, 저렇게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건 본인의 신앙이 그만큼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오 교수님 개인의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는 그 캐톨릭이셨다고 아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셨어요. 그런 가정에 제가 영화 세례를 받고 네, 예. 그러시다가 언제 바뀌게 되셨어요? 예, 제가 그 북가자동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화가 생활하다 보니까 술, 담배, 그다음에 가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외박도 하고 이런 소위 화가 입장에서는 로맨틱하고 우리 예수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앞에 집에 택시 운전사가 그 양반이 기사 양반으로서 그 순복음교회 버스 운전도 하고 네. 그런데 그 가정이 비록 아주 그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매일 부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거길 먼저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저를 이제 외면하고 저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복음교회 제 아내가 하도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저 사람 우리 한 사람은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 저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제가 이제 뒤에 안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듣고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예. 거부 반응 같은 게 있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가면서 이제 자주 거기 가고 싶어졌어요. 네. 이제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별 어떤 그 결심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네. 가니까 더군다나 이제 캐톨릭교는 아주 멀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 힘에 끌려서 이제 개신교를 완전히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45살 때.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만이 아니라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참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정말 간증거리가 나오는데 그 타국에 가서 화가로서 그 한국에서는 큰 소리 치고 정말 유명세를 멋있게 나갔는데 외국에 가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소외당하는 처절한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겸손하게 됐고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서 뭐 운전을 오래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미국에 가서 운전하다 보니까 4번 아주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죽다가 3시간 만에 병원에서 깨어난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정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아주 구원해 주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 걸 4번을 겪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절실해졌죠, 제가. 4번씩이나 겪었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네, 예. 4번 제가 세게 얻어 맞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순간은 그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4번의 시간이 나한테 없었다면 내가 정말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좀 어디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이 구원 없는
작가 생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내 작업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네. 나의 그 진지한 작업이지 그냥 유희로 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죠. 네, 예. 심각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작업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그 최후의 만찬 같은 저 작품도 특별히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탄생된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작품은 특별한 사연이 좀 있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90년도 말에 아주 몹쓸 그 감기에 걸렸어요. 지독한 인플루엔자에 네, 걸렸는데 그 집이 제가 미국에 산 그 집이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상당히 습도가 많고 그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주 그 인플루엔자의 독감에 걸려서 제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새 차를 이제 어떻게 샀어요. 사가지고 어쨌든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마지막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태우고 이제 거긴 추우니까 따뜻한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플로리다로 이제 95번 국도를 세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약하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국도로 가다가 어떻게 지방도로로 이제 잘못 자신들이 들어갔구나. 야밤지, 밤새도록 가니까. 예, 예. 그때가 시간이 한 1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칠흑 같은 데로 들어가기 네온이 전혀 없는. 그러다 보니 한참 가다 보니까 식구들은 다 자고 저희 딸 둘의 아들 하나에 아내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은 옆에서 자고 그러니 뒤에 뭐이 반짝반짝 그래요. 차 뒤에 네. 벼락 치는 것 같은. 그래서 보니까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내 차는 예, 예. 밴에 타고 있는 예. 스테이트 폴리스가 주 경찰이. 그래서 차 서라고 그래서 섰죠. 그랬더니 내려오더니 내려오라 그래요. 차에서 내려오라고. 보통 경찰이면 그냥 운전면허하고 등록증 이걸 보자고 그러는 게 상식인데 내리래요, 차에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뭐 정복 경찰이니까 내렸죠. 그러니까 자기 차에 타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제 스피드건을 쏜 거예요. 아, 쏘는데 네가 과속으로. 과속으로. 예. 여기가 70마일이 맥시멈인데 네가 85마일, 15마일 오버해서 티켓을 끊어야 되겠다. 알았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바꾸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나마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자동차 길이 없어져.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지.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가솔린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휘발유가 한 방울. 그게 자동 쓸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지나가는 좀 차도 도와달라. 없고. 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꾀가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어 죽고 점점 추위는 강추위가 오고 하니까 그래서 뭘 종이도 태우고 다 태우고 나중에 태울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뒤에 시트라도 태우자. 빼서.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오래 타니까 그래서 용기를 품고 있었는데 멀리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보니까 헬리콥터가 오는 것 같아. 그 연기를 보고. 예, 예. 그래서 그 헬리콥터가 와서 저희들을 다 구출해주고 차는 거기다 버리고 집에 왔어요. 네. 플로리다 못 가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 모습, 또 제가 체험했던 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아름답긴 해도 진정으로
예수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그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번 그리고 싶은 충동을 네.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또 우리가 수없이 그렸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된 게 바로 저죠. 그래서 저게 우연찮게 그 뉴욕의 몬타그 회사하고 독일의 슈트갈트에 있는 트레페 화랑하고 이 개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판화가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앞에 그 목사님이 한번 사셨는데 출품해보라고 그래서 출품한 것이 이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런 체험을 가지고 탄생이 예, 됐군요. 그래서 저 아마 최후의 하느님이 만찬이. 그런 방법으로 저한테 이렇게 유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걸 이제 아주 간절한 체험으로 느꼈어요. 제가. 네, 서양화가 오세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네.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오늘 같이 또 오셨고 예. 가족들은 다 미술 공부합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 그 큰 딸이 참 효녀입니다. 걔가 제 유업을 이제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 그래도 예일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좀 필라델피아 모 카레지 여자들만 가르치는 미술 대학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서양화하고 판화 그걸 가르치는 교수죠. 예, 예. 이제 둘째 딸은 이제 브룸버그라고 이제 상업통신회사 거기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팀장으로 있습니다. 네. 막내가 아들인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을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컴퓨터 그거 이제 전문가로 회사에 용역 맡아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주고 돈 네. 받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직업을 갖고 아, 그렇군요. 근데요, 아까 보니까 거기에 왜 그 민속 공예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 민속 박물관을 정말 할 수 있을 만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목판 춘향전이니 뭐 이렇게 어떤 뭐 막연하게 공상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꼬시면 이거 뭐가 어떤 오브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연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그 벼룩시장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미국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그걸 가요. 가면 뭐만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것저것 모은 게 하여튼 한 컨테이너 모았다시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와서 예. 그냥 두기엔 참 아깝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네. 하나의 시각 자료, 시각 자료지. 네, 예. 자, 아까 또 보니까 그 초대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네. 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제는 예, 인간을 주제로 하는 이제 근데 한전 플라자라고 재작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한전 플라자 초대전을 9월 2일 날 곧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예. 9월 2일 날 15일간 아마 1, 2실 다 빌려서 초대 기획전을 이제 예, 할 겁니다. 네, 예. 또 그때도 어떤 정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오세영 교수님에서 표현하는 그런 그 인간들은 어떤 모습일까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미술이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교수님께. 네.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뭐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소원이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런 걸작이 한 번만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고 그런 뭐 이상 욕심은 없습니다. 그만 한 2,000호면은
길이가 한 12m에 4m 되는 큰 그림인데 그런 걸 한번 그리고 싶어요. 네, 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대형 벽화 하나 제작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그 한스대학의 그 그림도 가로 6m, 세로 2m, 1,000호짜리거든요. 그 숙점을 그렸습니다, 제가. 과거, 현재, 미래. 네.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본 거죠. 네. 예술전당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그 바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작품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앞으로 참 지금 연세는 좀 있으세요. 그런데 더 아직도 여전히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지내시는 우리 청년 화가 오세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다면 또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나이를 의식할 필요도 없지. 제가 나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네. 그냥 계속 작품을 하다가 어느 날 기력이 떨어져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저는 무슨 시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너 살아생전에 정말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림 열심히 그리다 왔구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주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작품 활동,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